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예절들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요즘에 여러분이 TV나 지하철 아니면 창체 안전시간 등에서 이 예절을 지켜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예절이 있는데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맞아요. 코로나 예절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예절도 있답니다. 그럼 어떤 예절인지 한번 볼까요? 날개 씻으러 갑시다. 날개 씻으러 갑시다. 잠깐! 지금 물로만 손 씻었죠? 네, 이물질 안 했죠? 이물질을 꼭 해야 돼요? 아휴, 제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누칠, 어이, 비누칠, 어이, 손 씻을 땐 비누칠, 어이, 손바닥, 어이, 손바닥, 어이, 손등도 깨끗이, 어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 두 손 모아 문질러, 두 손 모아 문질러, 엄지, 손가락 뱅글뱅글 돌려, 손톱 밑도 꼼꼼히. 어이,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헹구는 것도 오래 헹궈, 30초 헹궈. 깨끗 문질문질 깨끗하게 헹궈요. 어이, 깨끗하냐 이제? 깨끗한 손 완성! 잠깐!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저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손에 세균 다 묻잖아요. 그리고 여기 책상이랑 여기 노트북에도 세균 다 묻어요. 재채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휴지나 이 손수건이 꼭 필요합니다. 저 손수건이 없는데요. 그러면 소매로 하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치. 자, 이렇게 기침하면 바로 뭘 해야 될까요? 손 씻어? 맞습니다. 물로? 비누로? 맞아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저 손 씻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아이치. 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씻어주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아이치.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펭수와 함께 건강을 꼭 지켜요. 팽팽. 핫! 다샤이! 우리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반에서 수업을 듣게 돼요. 손도 자주 씻고 기침이 나올 때도 옷소매로 하는 기침 예절을 지키면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내가 코로나를 옮길 위험을 줄이도록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고 실천해보자. 활동 1로는 예절 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절 사다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2로는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3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어떻게 예절 바른 태도로 친구들을 대해야 하는지 내가 수연이 다연이라면 활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1 예절 사다리입니다. 예절 바른 사람이 되려면 예절 사다리 단계를 따라 실천하면 된다고 해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존중하기.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준답니다. 생각하기. 대상과 상황에 따라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른 예절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대상과 상황에 따른 예절을 많이 알면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표현하기. 대상과 상황에 알맞은 예절을 바르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지막, 돌아보기. 내가 실천한 예절이 적절한지 돌아보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예요. 정리해 볼게요.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예의 바른 행동을 생각한다. 생각한 것을 행동한다. 행동 후에 돌아본다. 자, 그럼 다음 활동으로 대상과 상황에 따른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하지요. 또 부모님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시면 다녀오셨어요? 인사하고, 여러분이 학교 갈 때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런 인사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예절입니다. 누나, 나 잘했지? 오, 멋지다. 잘했어. 형제 사이에 싸우지 않는 것,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칭찬해주는 것, 이런 것도 예절이에요. 세 번째 그림은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셨네요. 돋보기 좀 가져다 주겠니?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가지고 올게요 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예절입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엄마가 하겠지. 아빠가 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은 예의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에요. 우리 복도와 계단에서는 우측 통행 하는 것 알고 있죠? 오른쪽으로 걷는 예절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뒤로 눕거나 엎드리지 말고 바른 자세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 허리 건강에도 좋고 선생님에 대한 예절을 지켜주는 거예요. 특히 의자 앞을 들어서 넘어질 듯 말 듯 하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예절이에요.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여러분이 공손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선생님 모두를 존중해야 여러분도 존중받을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스포츠 에티켓이라는 말 들어봤죠? 반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친구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이번엔 학교 후에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이에요. 녹색 어머니회에서 여러분 교통지도를 해주고 계시네요. 모르는 분이더라도 우리 학교를 위해 일해주고 계시니까 인사하는 것도 예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너무너무 중요한 인터넷, 디지털 예절도 있습니다. 지금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남을 험담하거나 나쁜 댓글을 올리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상이라도 실제로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고 예절을 잘 지켜주세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도 있습니다. 공공예절이라고 하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조용히 하는 것, 뛰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예절 말고도 다양한 예절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 예절을 알아볼게요. 길에서 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허리를 30도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택배 아저씨께서 뭘 가져다 주시러 오셨을 때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꼭 해주세요. 학교나 복도에서 선생님과 마주쳤을 때에는 조용히 고개만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아니면 선생님만 들릴 정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돼요. 선생님이나 친구가 저 멀리 있는데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나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개만 숙여서 인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악수는 서로 오른손을 잡고 마주보면서 하는 인사로 윗사람이 먼저 청하는 인사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무리 반가워도 선생님 우리 악수해요. 이야기는 해도 되는데 먼저 손을 건네면 선생님이 오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절은 오랜만에 우더른을 만나거나 명절 때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인사입니다.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큰 절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대화 예절이에요. 우더른과 대화를 할 때는 바르고 공손한 몸가짐으로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누구 친구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칠판에 기대가지고 몸을 베베 꼬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예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친구와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밝은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말을 걸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가볍게 눈을 맞추고 대답합니다. 특히 요즘에 엄마가 부르시는데 스마트폰 아니면은 인터넷 게임만 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왜? 라고 하거나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만 해서 엄마가 어떤 말을 거셨는데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어도 부모님께서 부르시면 잠시 멈추고 눈을 맞추고 대화해 주세요. 그게 예의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사 예절이에요. 우리 학교에 오면 이제 급식을 하죠. 급식을 할 때는 어떤 예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급식 에티켓을 알아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배식자는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위생복, 위생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줄을 설 때는 앞 사람과 1에서 2m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배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마스크는 자리에 앉은 후 식사 직전에 벗어주세요.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등을 지고 앉거나 지그재그로 앉아서 식사하세요.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해주세요. 식사 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경우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식사 시간 외에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손 소독하기, 손 자주 씻기 잊지 마세요. 식품안전정보원과 대한영양사협회가 함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급식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 한번 이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 생활해 보도록 합시다. 급식실에는 질서를 지키며 차례대로 줄을 서고 끼어들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특히 줄을 설 때 1m 간격을 유지하면서 줄 서는 것 우리 급식실에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지켜주세요. 음식을 받을 때에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드시 건네주세요. 감사합니다. 받을 때마다 밥 받을 때 감사합니다. 반찬 받을 때 감사합니다. 국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식사가 끝나면 먹은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식탁 밑으로 의자를 넣고 갑니다. 혹시 우리 급식에 주스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쓰레기를 막 그냥 버려놓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쓰레기도 잘 챙겨서 가고 그리고 잔반도 국그릇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잘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화 예절이에요.
선생님이 등교 계약 전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다음에 보자, 안녕 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끊는 친구도 있었고, 선생님 전화를 했을 때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나? 안 받은 건가?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화 예절 한번 알아봅시다. 전화를 걸었을 때는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밝혀주세요. 전화를 잘못 걸었을 경우에는 그냥 뚝 끊지 말고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전화를 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전화했을 경우에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끊어주세요. 전화 속에서도 전화가 마무리될 때는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등 전화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전화 예절입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예절, 교통 예절 등등 많은 예절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독서를 하거나 선생님께 배우거나 집에서 부모님께 많은 예절들을 배울 거예요. 그것들을 몸으로 익혀서 꼭 예절 바른 사람이 되길 바래요. 다음은 예절 바른 행동들을 알았으니까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학습지를 미리 나누어 줬어요. 학습지를 꺼내와 보세요. 학습지가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해결해 봅시다. 체육이 끝나고 수도가에서 남자친구들이 세수를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웠는지 정신없이 세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옆에 친구들한테 지금 물이 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물을 맞았고, 어머, 아이 차가워. 이게 물이 튀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두 친구가 하는 말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수연아, 내가 옆자리로 옮겨 라고 하네요. 물이 튀긴 것을 사과하지도 않고 갑자기 나보고 옆으로 가라니. 헐. 여러분이 수연이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남자친구가 표정도 험상궂게 하고 네가 옆자리로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들은 그래 내가 옮길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을 튀긴 친구가 저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더 화가 나서 안 옮기고 싶을 것 같아요. 이번엔 밑에 그림을 봅시다. 다현아 조심한다고 했는데 혹시 물이 튀지 않았니? 표정도 보니까 눈꼬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표정이에요.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이 다현이라면 처음에는 물이 튀겨서 화가 났지만 미안해하는 친구의 태도를 보고 그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괜찮아 내가 옆자리로 갈게 라고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같은 상황이지만 한 친구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한 친구는 공손하게 말을 했어요. 친구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태도도 조금은 달라지겠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웃으면 봐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그림의 친구처럼 항상 주변 사람에게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 친구를 공손하게 대해줄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쾌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괜찮니? 미안해 같은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한 거 아닌데요? 네가 옆으로 가면 되잖아. 이런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쟤는 예의도 없고 우리 반에 피해만 주는 친구야 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분명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텐데 사소한 실수도 공손하게 사과하고 받아주는 친구도 너그러이 받아주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덕 수업을 마칠게요. 안녕!